이번 시간은 filing status, 신고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filing status를 우리말로 바꾸면 신고지 정도 되겠죠. 한국 세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에는 있죠. 그래서 미국 세법 처음 접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1040 들어보셨나요? 1040, 1040.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야 대부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죠? 1040.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개인 납세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1040라는 폼 양식을 사용해서 소득세 신고하게 되는데 1040 제일 먼저 뭐 기재해야 되죠? 써야 되죠?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 써야 되겠죠. 이름, 주소, 소셜 넘버 같은. 소셜 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다 쓴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신고지를 기재하는 거죠. filing status.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헷갈리게 만든 소재가 되는데 사실 정리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filing status를 정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과 부양가정은 쉽게 보면 딸린 식구죠. 딸린 식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 2가지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싱글, 독신이죠. 말 그대로 혼자인 거죠. 납세자 혼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독신은 법적인 독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남이다, 따로 산다. 그런 경우에 싱글이라는 신고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독신이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독신이니까 부양가족 디펜던츠 딸린 식구가 없겠죠. 그렇죠. 딸린 식구가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싱글이라는 신고지가 있고요. 다음은 결혼한 납세자 같은 경우는 MFJ 또는 MFS 이 2가지 신고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MFJ나 MFS 중에서 MFJ가 뭐죠? Married Filing. J가 뭐죠? Jointly, 공동으로. 그렇죠? 우리말로 정리하면 부부 공동신고 정도 되겠죠? MFJ. 부부가 각자 번 돈, 각자 쓴 돈을 각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고서에 다 떼져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의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하는지 이것이 바로 MFJ입니다. 이 MFJ를 선택하면 결혼한 부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미국 세법에서는 결혼했으면 MFJ라는 신고지를 선택하길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신고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same-sex marriage. 이건 뭐죠? 동성혼이죠. 동성혼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이죠.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한 거 이것이 바로 사실혼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미국 세법에서는 동성혼도 사실혼도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성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납세자도 MFJ 신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MFJ가 일반적으로 어떤 신고지다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신고지라는 거. 동성혼일 때, 사실혼 관계일 때도 이 신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좋은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렇죠.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죠?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어느 한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배우자는 알아서 잘 하겠거냐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 배우자가 한 친구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연대 책임. 뭔지 아시죠?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MFJ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관련되는 파트 정리부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했을 때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요. 다음 신고지는 뭐죠? MFS. 결혼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지 중에 하나가 그랬죠. MFS에서 S는 separately.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따로따로라는 얘기죠. 부부가 따로따로 번 돈, 쓴 돈을 따로따로 하나의 신고서가 아니라 각자의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죠. 이 MFS라는 신고지를 쓰면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져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IRS, 미국 국세청이죠. 에서는 결혼했으면 MFJ라는 신고지를 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장점도 있겠죠. MFJ와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죠. 그렇죠.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따로따로 신고했으니까 자기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편도 아내도 돈을 많이 벌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 MFJ로 신고하면 합산하니까 번 돈을 합산하니까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MFS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MFJ에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MFJ를 선택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기는. 다음은 HH,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Head of Household, 앞자 따서 보통 HH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세대주 신고쯤 되겠죠. 헤드니까 쉽게 생각하면 짱이라는 얘기죠. 어떤 집안의 짱,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집안의 짱이 되려면 디펜던츠,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딸린 식구가 있어야지만 HH라는 신고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신이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독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양가족이 없다 그러면 싱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부양가족, 딸린 식구가 있다 그럴 때는 HH라는 신고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싱글보다는 이런저런 유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딸린 식구가 있을 때는 HH라는 신고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또 요건, 이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또 이런저런 제한을 걸겠죠. 그렇죠? 일단 HH라는 신고지를 쓰려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6개월 넘겨서 따로 살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남이라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HH라는 신고지 쓸 수 있습니다. 딸린 식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딸린 식구는 데리고 산다고 해서 딸린 식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주 요건 갖춰야 돼요. 레지던스 테스트. 쉽게 해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데리고 살아서 안 되고 6개월 초과해서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법에는 more than 6 months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more than 6 months 6개월 초과해서 데리고 살아야지만 거주 요건 갖춘 것이 됩니다. 그래야지 딸린 식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돼요. 부양 요건 얘기하는 겁니다. support test. 애한테 들어가는 쉽게 보면 애가 되겠죠. 대부분의 부양 가족은 애가 되겠죠. 애한테 들어가는 돈 중 반을 초과해서 돼야지 부양 가족 딸린 식구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데리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 가족 딸린 식구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개월 초가 함께 살아야 되고 생활비, 애한테 들어가는 생활비 중 반을 초과해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레지던스 테스트와 서포트 테스트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HOC라는 신고지는 혼자일 때, 독신일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얘기입니다. Considered unmarried, 우리말로 바꾸면 considered, 간주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풀려면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봐주겠다, 간주 미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혼했는데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인데 결혼하지 않는 것을 봐주겠다. 왜? 부부 사이가 남보다도 더 못한 그 사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경우에도 HOG라는 신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요건, 부양요건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부양가족 딸린 식구가 있어서 6개월 초가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생활비를 거의 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마지막 신고지 QSS. 이렇게 얘기하죠. QSS.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용어를 바꿨죠. 그렇죠. 전에는 widow, 어떤 widower라는 그 용어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뭐 과부, 호랑이 뭐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있죠. 그 단어에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그 spouse라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단어만 바꿨지 용어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어떤 경우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신고지인지. surviving,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남은 스파우스 배우자, 생존 배우자 좀 옮길 수 있겠죠. 과세연도 도중에, 과세연도 문제 아시죠? 텍스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죠. 중에 상대 배우자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MFJ라는 신고지 써도 됩니다. 얘기했었죠. MFJ가 가장 유리한,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신고지라는 거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자가 저 세상으로 가서 갔는데 결혼 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MFJ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QSS라는 신고지는 도대체 언제 쓰느냐? 배우자가 저 세상으로 간 해의 세금 신고는 MFJ 사용해서 신고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망한 해의 신고지는 뭐 써서 할 수 있다? MFJ. 사망한 해의 다음에와 그 다음에 2년이 되겠죠? 다음에와 그 다음에니까 2년 동안 이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QSS. 물론 이런저런 또 요건이 따르겠죠. 그렇죠. 자녀 있어야 됩니다. 딸린 식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그 절반을 초과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요. 이런 요건은 뭐 거주 요건, 부양 요건이 되겠죠.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신고지 다 정리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부양가족 딸린 식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 이 정도 그 내용만 아시면 신고지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그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또 그 교재에 있는 예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결혼한 상태래요. But 그렇지만 has been living, 현재 완료 진행 시에 사용했네요.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다? separately, 따로따로 살고 있대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지만 별거 중이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녀의 그 스파우스 배우자와 그것도 last 지난 7개월 동안, 그렇죠? 과세 연도 텍스이어의 지난 7개월 동안 따로따로 살고 있대요. 6개월 초과해서 따로 살면 HOH 신고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녀가 support, 부양한대요. 8살 된 아들을. 그리고 lives with, 그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앞에 내용. 자, 8살짜리 아들을 부양한다. 이거는 거주 요건이 아니라 부양 요건 갖춘다는 얘기죠. 그렇죠. support test. 그리고 뒤에 있는 lives with him. 거주 요건 residence test 갖췄다는 얘기죠. 같은 집에서 1년 내내, 그렇죠. for the same house, for the entire year. 그리고 마리아가 pays 60%, 이건 뭐죠? 생활비 된다는 얘기죠. 50% 초과해서 그 생활비 부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상황 하에서 가장 appropriate, 적절한 filing status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MFJ 아니면 MFS를 써야 되는데 MFJ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죠. 지금 부부 사이가 남만도 못하는 사이인데, 그렇죠. 상대 배우자가 MFJ
신고지를 사용하는데 동의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동의해야 됩니다. MFJ 막 쓰면 안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동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신고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MFS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MFS가 가장 불리한 신고지라고 했죠. 그래서 봐준 게 바로 HOG라는 신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고 그렇지만 지금 뭐 7개월 뭐 7개월 이상 따로 살고 있고 그 애 하나 있는데 그 함께 살고 있고 먹여 살리고 있고 따라서 그 HOG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더 풀어볼게요. 린다의 허즈번 남편이 passed away. 저 세상 갔네요. 그렇죠? 8월달에 23년입니다. 2023 연도 기억하시고요. 그녀에게는 has 있었대요. 6살짜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후이한 아들이. 후이아가 지금 관계대명사절이죠. 형용사절입니다. 그렇죠. 형용사절. 뭐 쉽게 얘기하면 후이아 해석해서 앞에는 6살짜리 아들 꾸며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qualified 그렇죠. 그녀의 dependent 부양가족 자격을 갖춘 그런 아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and 계속 이어집니다. 부양가족 자격도 되고 또 살았대요. 그녀와 그렇죠. entire year 그 24년 이번은 24년입니다. 24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함께 산 그런 6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린다가 언도 벌었대요. 92,000불을 92,000불을 직장 다녀서 그렇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을 해서 91,000불 벌었고요. 그리고 paid 지불했는데 more than half이니까 반을 넘긴 거죠. 그렇죠. 그 생활비의 반을 넘겨서 부담도 했고요. including 포함해서 15,000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렌트 15,000불 5,000원 이럴 건 뭔가요? 식비죠. 식비 그렇죠. 인푸드 그리고 4,800불은 유틸리티 빌 등등의 명목으로 생활비 반을 초과해서 부담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렌트 얼마, 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활비의 반을 초과해서 부담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세법상으로는. 그리고 not remarried 재혼하지 않았대요. 재혼하지 않았대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filing status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23년 과세연도 23년의 세금 신고는 MFJ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세금 신고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24년 과세연도 24년의 세금 신고는 어떤 신고지를 쓰면 가장 좋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QSS라는 신고지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지. 지금 모든 요건 갖췄죠. 그렇죠. 생활비의 반을 초과해서 부담하고 또 뭐 재혼도 하지 않았고 등등등 그렇죠. 따라서 답은 D가 되겠죠.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 24년의 세금 신고가 아니라 23년도 분이라면 과세연도 23년도 세금 신고라면 MFJ가 답이 되는 겁니다. 사망한 해의 세금 신고는 MFJ, QSS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그 다음에 사망한 해의 다음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물론 이런저런 요건을 갖춰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제 푼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얘기인데 제 교재 본분은 아시겠지만 기본 문제가 챕터당 20문제죠. 20챕터까지 있으니까 400문제가 되겠죠. 사례 중심 문제도 400문제, 예제 문항수도 상당합니다. 1000문제 이상 될 것 같은데 전문 문제집도 300문제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집도 있거든요. 이 1000문제 풀다 보면 미국 세무사시험 공부에 필요한 영어 실력은 저절로 갖춰집니다. 사실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제 풀어 드릴 때 영어 관련 얘기도 해 드립니다. 해석하는 방법, 문법적인 내용 간단히 해 드리거든요. 이 정도 문제 풀면은 이 시험 붙는데 합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